안녕하세요.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지연 교수입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자, 5강. 영양사는 급식만 할까요? 이런 오해. 제가 반드시 풀어드리도록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마음이 언짢습니다. 이런 오해는 다시는 없을 수 있도록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이런 오해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식품영양학과 졸업하고 진로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너무 갈 데가 많은데 설마 이제 앞으로는 이런 오해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식품영양학과 알고 보면 훨씬 재밌다.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중요한 학과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아시겠죠? 벌써 4번째 강의를 다 듣고 이제 5번째니까. 자,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졸업 후 진로. 자, 오늘의 강의는 영양사 정말 급식만 할까요? BX.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에 대해서 제가 나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섹션이 너무 많아. 그럼 우리는 섹션을 나눠서 공부합니다. 갈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1번 학교 영양사, 영양교사가 첫 번째 꼭지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는 방법, 전교사 2급 자격증, 저희 고신대학교는 이제 교직과정 운영하고 있어서 영양사 면허증과 함께 전교사 2급 자격증 이제 확보하시고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로 이제 취업을 해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품회사 산업체로 가는 대기업으로 많이 갑니다. 식품 개발로도 가고 품질 관리도 하고 식품 안전 관리, 햇셉에 대해서 4강에서 여러분들 들으셨죠? 햇셉 관리자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 영양사는 3강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3강에서 임상 영양사가 3번째 파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중요하게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것이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그리고 요즘에 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그리고 보건소에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런 거 크게 4가지의 섹션으로 분야가 나눠져 있다는 거를 각각 소개해 드리고, 영양사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영양사, 명실상부 국가면허증학과. 그래서 기본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질문. 영양사는 급식만 할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진로가 훨씬 다양합니다. 졸업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청소년기에서 벌써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보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영양사는 정말 급식만 할까? 아니고 취업은 잘 되는 편일까? 100%입니다. 너무 갈 데는 많은데 학생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서로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지금 취업 알선이 여기저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창업까지.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 창업을 우리가 열려져 있는 길이다.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식품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래서 그런지 식품 영양학과 그 진로를 입학하는 친구들 중에는 한 10% 이상은 거의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고신대 식품 영양학과에서 창업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영양사는 급식만 한다, 안 된다고 했고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런 오해를 갖고 있어요. 더 이상은 이런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양사는 이제 학교 급식에서 급식실에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단순 조리 업무 안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관리자, 매니저, 조리 업무하는 사람들은 따로 계세요. 조리기능사 님이 따로 계시고, 제한된 진로 아닙니다. 확장된 진로. 너무 많아요, 진로가. 확장된 진로. 낮은 전문성 아닙니다. 우린 전문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영양사 면허증 학과이기 때문에 전문직이에요. 자, 실제 진로의 다양성, 병원, 산업체, 대기업, 연구소로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영양교사, 교육 담당, 상담, 연구, 식품안전 품질 관리 또 합니다.
요것도 하나의 큰 거대한 꼭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급식은 대표 진로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사의 기본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영양사입니다. 어떤 분야를 가든 우리는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영양사 면허증 보유자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맞는 식사 설계는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4년 동안 공부하는 중에 이거는 기본으로 다 배우고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개인 맞춤형으로 갈 시대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든 식품 대기업에서든 학교 현장에서든 개인 특성에 맞는 식단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영양소 5대 영양소 6대 식품군 균형을 고려해서 맞춰야 된다. 식품 선택과 조합을 잘 해야 된다. 식사의 패턴도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는 앞서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양 상태 관리, 특히나 이제 임상 영양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부분이겠죠?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발견해서 해결해드리고 영양 교육과 상담을 임상 영양사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학교 선생님들, 영양 교사분들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 지도, 요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안전은 4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식품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위생 기준 준수 관리해야 되고 햇세배 시스템 운영 관리해야 되고 식중독 예방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다?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전공자들, 영양사 면허증 보유자들만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상 영양사에 대해서는 3장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잘 드렸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 임상 영양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대상이죠. 우리 임상 영양사는 대상자, 급식 대상자들이 환자분들이십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맞춘 식사 관리해야 되고요. 질병별로 맞춤형 식이요법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의료진과 협업하는 우리는 의료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영양사, 영양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음식으로 치료를 돕는 직업이다. 회복을 개선해드리고 질병 예방해드리고 다시 병원에 들어오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리는 역할. 자, 학교 영양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학교 영양사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아요. 티오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교사 2급 자격증 취득해서 임용고시를 보면 학교 현장의 영양교사로 비교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매일 만나서 지지고 보고 싸우고 이거 안 해도 돼. 편해. 그래서 이거 되게 인기가 많아요. 지금 서로 하려고 지금 우리 고신대에만 해도 교직 과정에 서로 들어오려고 정말 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영양사의 업무 영양교사라고 할게요. 이제부터는 자 보건교사하고 급이 같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초, 중, 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건교사 선생님 다 계시죠? 똑같습니다. 영양교사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규상 유치원 50인 이상의 유치원에도 반드시 영양교사를 두라 라고 법으로 만들어져서 유치원에도 지금 영양교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영양사의 대표적인 진로 중에 하나고 학교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고신대 식품영양학과처럼 교직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출신들 교직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만 전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학부에서 전교사 2급 자격증 못 땄어요. 근데 영양교사 되고 싶어요. 그러면 대학원을 따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원 가서 돈 이제 되게 학비도 비싼데 5학기입니다. 2년 반. 하는 것보다는 학교 이제 학부 4년 동안 이제 영양교사 전교사 2급 자격증 따면은 베스트죠.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뭘까요? 어쨌든 영양교사도 영양사 면허증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급식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합니다. 급식소를 운영하는 거죠. 자, 식단 작성하고 영양 관리하고 식품위생 안전보건 관리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학교 현장에서는 위생 안전보건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분야에서 다 민감하지만 요새 학부모님들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조금만 뭔가 있어도 막 컴플레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위생보고 식중독 한번 나오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학교 급식 관리와 함께 영양교육을 같이 합니다. 어쨌든 선생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학교 반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으니까 학년별로 이제 반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수업을 하신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정규교사입니다. 임용고시를 이제 통과해서 학교 현장에 이제 임용이 되시면 선생님이에요. 학교 교육청 소속의 선생님입니다. 정식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 지식을 제공하고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일단은 식품영양학과는 전공 필수입니다. 식품영양학과 출신들만 가능해요. 왜?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리학과 안 됩니다. 진짜 강조하지만 조리학과는 영양교사 아니에요. 혹시나 조리학과 중에 교직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조리교사예요. 영양교사 아닙니다. 교직 과정 이수 필수하고요. 자, 영양교사 임용고시 합격하면 이제 영양교사가 정규직으로 이제 되실 수 있고요. 교원 자격증 취득 과정을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취득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영양교사는 진로 적합성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나하고 이제 적성이 안 맞아 하는 친구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애들하고 막 노이로즈가 왔다. 그러면 이제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애들도 좋아하고 학생들을 또 예뻐하고 또 교육에 뭐 수업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친구들, 이런 분들한테 영양교사가 진로가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연 메리트는 안정적으로 교직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있고 뭐 다들 아시죠? 똑같아요, 선생님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보람을 갖고 있고 교육자로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원하는 친구들은 이제 영양교사를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식품회사로 가겠습니다. 산업체 진로, 대기업 플러스 이제 연구소, 식품회사 또는 식품연구소 되게 많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에도 이제 자리가 많이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 식품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 뭔가 새로운 거를 창의적으로 발현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친구들이 식품 개발 쪽에 잘 맞아요. 신제품을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식품 대기업에서 식품 개발 업무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라면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신메뉴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시죠? 신메뉴가 계속 나오고 있고 밀키트도 새로 나오고 있고 이런 신제품을 개발하고 레시피 연구 그 다음에 과자도 새로 만들고 많이 하잖아요. 영양을 설계하고 관능 평가를 할 수 있는 파트가 식품 개발 파트 부서를 따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 개선과 위생 관리와 보건복지 파트, 안전 파트, 햇셉을 관리하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꼭지예요. 심지어 식품회사들은, 모든 식품회사는 햇셉의 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햇셉을 하는 컨설팅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햇셉을 관리하고 품질 검사. 이거는 이제 QA라고 하거든요. 이제 식품이 나왔어. 가공식품이 나왔어. 이게 품질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검사원이 따로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위생 기준을 수립을 하고 생산 공정을 관리한다. 이 컨베이어 벨트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위의 요소는 없는가를 관리하는 공정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는데 요 파트도 단연 식품영양 전공자들만 가능한 고유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안전 체크, 테스트, 안전성 평가하고, 법규 준수 관리하고, 위해 요소 분석하고, 식품 표시 관리하고, 요거는 뭐 식품의약품 안전처라든지, 식품연구소라든지, 그리고 대기업에는 식품 안전 파트를 담당하는 부서가 당연히 따로 있습니다. 마케팅 연구는 영양 정보 제공하고 제품 효능 연구하고 소비자 조사, 트렌드 분석, 뭐 광고부터 시작해서 마케팅을 하는 전반적인 경영 부서가 따로 있겠죠. 여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식당에서 업무 보는 게 하나도 없죠. 다 요 파트, 요것도 전문적으로 식품영양학과 전공한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고유 분야입니다. 연구 파트, 개발 파트, 위생 관리하고 품질 관리하고 식품 마케팅도 역시 식품영양 전공자들이 들어가서 하는 고유 분야예요. 자, 공공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초고령화 시대 되어서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보건소에 영양사들이 같이 상주하는 보건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역 주민의 영양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고신대학교는 영도구에 있으니까 영도구 보건소에 주민이 오셔서 영양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선생님이 할 수 없어요. 영양사가 영양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영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요즘에는 보건소에서 비만 체크라든지 당뇨 체크라든지 이제 식생활 관리 파트죠. 식생활 관리 파트에서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합니다. 취약계층 영양 지원 사업, 도시락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고 계세요. 독거노인층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집에 이제 혼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 방학 중인데 학생들 초, 중, 고,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이 이제 학교가 이제 방학인데 학교 다닐 때는 학교 현장에서 급식이 나오잖아요. 중식. 근데 방학을 하게 되면 급식이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 혼자 해결해야 된다. 그런 취약계층들한테 우리가 식사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서비스, 복지 서비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계십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우리 고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산, 서구와 영도구의 급식관리지원센터 두 군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고신대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였는데 사회복지하고 같이 지금 묶였어요. 왜냐하면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층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부산, 서구, 영도구 어린이 플러스 이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플러스 노인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어요. 영양 및 위생 관리 지도합니다. 나가서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영양 지도, 식생활 지도, 위생 관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식 운영 컨설팅 제공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급식 운영 컨설팅 제공하고 식당과 레시피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공공급식 관리, 단체급식의 영양관리라든지 공공급식 정책 수립이라든지 식품안전관리 감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역 먹거리 계획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급식 관리를 식품영양 전공자들이 전문적으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 주목받는 진로 따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분야가 지금 블루오션입니다. 핫트렌드. 제가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앞서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떠오르는 이제 돈이 되는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분야가 있겠고요. 기능성 원료라든지 연구개발, 식품영양 전공자들이 하고 계십니다. 제품 계획, 기획이라든지 효능평가, 건강기능식품 인증 관련 소비자 대상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분야가 지금 떠오르는 식품영양학과 분야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지금 많아지기 때문에 시니어 플러스 환자 맞춤 영양, 임상 영양사 플러스 시니어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지금 맞춤 영양 설계, 그 다음에 질환별 식단 개발, 환자 영양 상담, 개인 맞춤형 영양 서비스가 이 분야도 굉장히 핫한, 요거는 창업이랑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업, 이제 식품 영양 전공자들이 시니어 맞춤 식단을 개발하고 창업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식생활 교육 콘텐츠,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쇼츠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영양 관련 미디어 콘텐츠가 제작되고 식품 영양 정보,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의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대학원 진학. 이제 연구소에서 우리 식품 영양 전공자들이 할 일이 많아요. 식품 개발이라든지 위생보건 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이라든지 식품 영양 전문 연구원, 대학원 과정, 식품 관련 R&D 분야가, 연구 분야가 많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되는 진로를 보시면 지금 K푸드, 우리는 이제 다음 6강에서 푸드테크에 대한 얘기를 살짝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푸드테크, K푸드, 그 다음에 요 푸드에 대한 이제 테크닉한 분야, 미래지향적인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분야가 확장되고 있고요. 영양 데이터 분석, 이제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지속가능한 식품 개발, 그 다음에 글로벌한 식품 안전에 대한 확장되는 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살짝, 지금 언급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단연 식품 대기업. 식품 대기업은 여러분들 아시죠? 뭐, 이름만 대면 다 압니다. P사, H사, 뭐 다 얘기할게요. 뭐 이제 풀무원, 현대그린푸드, 아오홈, 농심 뭐 많잖아요. 오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식품회사 또 뭐가 있나요? 제가 뭐 다들 한 번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식품회사들이 지금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 식품회사에서 우리 식품영양 전공자들이 당연히 취업할 수 있겠죠. 지금 실제 우리 고신대 출신만 해도 많은 인원들이 식품 대기업에 진출해서 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 식품영양 전공자로서 식품영양학과는 단순히 급식 아닙니다. 급식만 하는 데 아니에요. 너무 할 일이 많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더 확장이 많이 될 거다. 글로벌한 시대에 푸드테크를 통한 K푸드를 통해서 더 많은 진로가 확보되고 있는 전공이 식품영양학과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란 임상영양사 뜨고 있고, 영양교사 뜨고 있고, 산업체, 아까 얘기했던 대기업, 식품 대기업, 그 다음에 공공기관, 어린이 급식 지원, 급식관리지원센터,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고 있고, 사람들의 건강한 삶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회복의 개선, 질병의 예방,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식품과 영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계속 확장되고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다. 절대 없어지지 않을 분야가 식품영양 전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날이 오면은 없어질 거야. 근데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자, 식품영양학과는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를 키우는 전공입니다. 한계를 두지 마세요. 우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 다음 강의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K푸드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풀무원하고 저는 좀 연계가 되어 있어서 풀무원이 미국에 진출한다. 영양사와 조리사와 함께 간다. 굉장히 이슈가 되었대요. 미국에서 너무 좋아했대요. 왜냐면 K푸드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급식 시스템이 전 세계를 치고 따져서 우리나라만큼 잘된 급식 서비스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건 단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급식 관리와 급식 체계와 급식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이만큼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한국 기업이 들어와서 영양사와 조리사가 와서 급식을 체계를 운영한다. 한국 회사에서 일한다. 그러면 다 부러워한대요. 그리고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 그래서 창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김밥이라든지 불고기, 심지어 반찬 가게도 난리가 났대요. 미국에 K 반찬. 여러분들 반찬 하실 수 있으면 조리기능사 따가지고 글로벌하게 푸드테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테크는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나도 좀 아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뭔가 우리는 알고 있다. K푸드 플러스 푸드테크, 미래의 식탁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K푸드가 뭐가 있으며 이제 최신 식품 트렌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식품 영양 전공은 정말 이 미래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이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어.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공부하지 않고는 그 트렌드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식품 영양학과의 역할과 미래 식품 산업의 주역에 대해서 우리다. 미래 식품 산업의 주역은 누구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다음 강에서 제가 마저 말씀드리고, 오늘 5강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식품 영양학과 졸업하면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거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강의가 왔습니다. 식품 영양학과가 만나는 최신 식품 트렌드 마지막을 대미를 이제 장식할 강의는 뭘까요? K푸드입니다. K푸드, 푸드테크, 그리고 미래의 식탁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 미래의 식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푸드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지금 저도 이제 글로벌하게 K푸드를 가지고 창업을 지금 살짝 생각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푸드테크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푸드 플러스 테크놀로지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래서 푸드테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식품영양 전공을 조금 관심 있어 한다면, 저와 같이 식품영양을 전공하는 전공자라면 우리가 푸드테크는 알고 있어야 되는 파트입니다. K푸드의 대표 주자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글로벌하게 외국인들이 K푸드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알아보고요. 최신 식품 트렌드, 굉장히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있는데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가? 식품 영양학과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K푸드가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폭발적인 인기를 하고 있고 푸드테크가 지금 나오고 있고 최신의 식품 트렌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 우리만 할 수가 있지. 푸드잖아, 푸드. 우리만 할 수 있는 식품 영양학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플러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 여러분들 시대는 120살까지도 살 수 있어요. 그 시대 미래의 진로, 전망은 뭐가 있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냥 이제 딱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는 음식, 우리 애들이,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교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자문자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다르죠. 입맛이 다르고 개인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일상 속 K푸드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 되게 많아요. 자, 이것만 한정하는 건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컵라면, 한국 라면 난립니다. 일본을 제꼈다. 라면의 원조는 일본인데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일본 라면 굉장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들 입맛에는 K라면, 한국 라면이 입맛에 맞았나 봐요. 그래서 컵라면, 라면이 있고요. 치킨, 우리나라 치킨 어마무시하죠.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시나요? 이제 치킨, 양념치킨부터 시작해서 후라이드부터 시작해서 다들 좋아하는 게 다들 다르죠. 양념파가 있고 후라이드파가 있고 하는데 김밥도 굉장합니다. 김밥. 여기에 지금 빠진 거 뭐가 있죠? 불고기, 김치도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매운맛에 또 거기에 중독성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 원래는 편의점의 원조는 어디입니까? 그것도 일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2의 고향이라고 약간 향수병 아닌 일본에서만의 느낄 수 있는 편의점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끼고 편의점에 우리 한국 도시락이 지금 K푸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K푸드가.
그래서 이름이 아예 K푸드라고 이제 정말 고유명사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흑백 요리사가 지금 요리 프로그램 되게 인기 있는 거, SNS에서도 한식이라고 하죠. K푸드가 지금 인기를 자리 잡고 있고 K 컨텐츠와 함께, 왜냐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 영상, 뭐, K-드라마라든지, 한국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인기, 한국의 미디어, 미스미디어가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한식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건 뭘까? 먹고 싶다. 어떤 특정 아이돌이 먹으면 나도 먹고 싶다.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K푸드가. 그래서 해외 한식당이 증가하고 있어요. 한식당만 증가하나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반찬 가게가 나왔다니까, 미국에. K 반찬 가게가 한국 사람이 하시는 난리가 났대요. 자, 그 다음에 식품 트렌드의 시작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식품 트렌드가 K푸드에서 나왔다. 익숙한 음식의 세계와 우리나라 음식이 한국의 식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건강과 맛의 조화. 우리는 되게 건강한 식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밥, 국, 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건강한 식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우리는 항상 먹는 건데요. 하지만 이게 다른 전 세계 외국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이지 않은 식습관이란 얘기죠. 건강한 식문화, 새로운 식품 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K푸드라는 새로운 식품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K푸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K푸드는 왜 인기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난리를 치고 열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건강한 이미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먹는 식단이 전통적인 식당을 말합니다. 서구화된 식생활 말고 전통적인 식생활, 식문화가 건강한 이미지예요. 건강하단 말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5대 영양소, 6대 식품군. 다양한 채소와 나물로 활용하여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식습관, 식문화, 식단입니다. 전통적인. 저지방이면서 고단백 조리 방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 한식 자체가, 한식 문화가 건강식으로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치만 해도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몸에 좋다. 발효식품. 자, 발효식품의 매력에 대해서 김치, 장류가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김치 세계에서 주목하는 슈퍼푸드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슈퍼푸드라고 하죠. 김치를. 장류 뭐 된장, 고추장. 아시죠? 간장. 깊은 감칠맛의 원천. 이것도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시죠? 발효식품. 발효 과정을 거쳐서 과학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여기에 발효식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우리 건강의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슈퍼푸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만 알고 있는 우리 한식의 가치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세계가 이제 확장되고 글로벌한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야. 우리의 식문화와 식단이 얼마나 건강식인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구화된 식생활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전통, 기본이 가장 건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특한 맛과 식감, 매운맛. 우리나라 매운맛에 중독성 있다고 말씀드렸죠. 외국 사람 매워 하면서도 중독성이 있으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야. 물을 먹어가면서도 콜라를 마셔가면서도 김치를 그렇게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식감,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식감을 갖고 있어요. 밋밋하지 않아. 굉장히 다양한 반찬들과 국과 밥과 잔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식감, 텍스처, 그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새로운 맛.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숙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난생 처음, 태어나서 처음 느낀 거야. 이런 맛은 처음인 거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된 거죠. 식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이 우리나라 전통 한식의 조리법입니다. 그 고유한 텍스처, 고유한 맛, 그리고 건강한 그 식재료를 쓰는 거죠. 조미료 안 쓰고 장류, 김치 이런 것들로 사용해서 만드는 전통적인 한식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K
컨텐츠 영양 말씀드렸죠. 드라마, 아이돌, 먹방,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흑백 요리사, 요리 대결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쇼츠의 먹방.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코로나 시대에 먹방이 정말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를 우리만 봅니까?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다 지금 공유가 된단 말이에요. 유튜브 지금 다 공유되는 거 아시죠? 거기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몰랐다가 거기에 보고 이제 아는 거지. 그리고 드라마 속의 음식, 그 다음에 아이돌 먹방하면 나도 먹어보고 싶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먹방하면 나도 먹어보고 싶다. 한류와 함께 K푸드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으로의 가치, 식품 산업이라고 얘기할게요. 식품 산업으로의 가치가 어마무시합니다. 잠재력, 블루오션입니다.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시장이에요. 자, 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품 수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식당이 글로벌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한식당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심지어 외국 마트에 우리 식품 가공식품이 이제 식품 대기업에서 만드는 가공식품이 진열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저기 외국의 시골에 있는 마트에도 김치가 들어간대요. 자, 식품 기술의 혁신이 지금 기회를 얻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K푸드 식품 산업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푸드의 대표 주자는 이거 말고 더 많아요. 이것만 한 개 할 수 없어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시간상 몇 개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훨씬 많습니다. 라면. K라면이라고 할게요. 라면 이제 일본은 또 화난다. 이제 일본이 그러면 일본 라면 말고 K라면. 자, 인스턴트, 글로벌 인스턴트 식품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인 건 아시죠? 가공식품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매운맛. 여러분들 라면에 우리나라 매운맛 있는 거 아시죠? 일본에는 우리나라만큼 매운맛 없어요. 약간 이래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일본에 유학을 딱 가가지고 라면 먹었는데 너무 닝닝한 거야. 너무 느끼한 거야. 뭐지? 이럴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라면이 먹으면 딱 감칠맛과 매운맛이 굉장히 아무튼 세계인들이 중독이 될 정말 놀랄만한 일본 사람들도 이제 K라면 들고 가면 좋아해요. 선물로 이렇게 주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한국 왔다가 한번 돌아갈 때. 매운맛의 세계화의 주역이 됐다. 다양한 현지화 전략이 성공했다. 우린 또 마케팅을 잘해. 참 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판매를 또 잘하고 이게 잘해. 영업이 좋아가지고 영업을 잘했어요. 그리고 한국 식품 기업의 대표 수출품으로 라면이 아마 모든 이제 라면을 생산하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아시죠? 제가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다들 땅땅땅땅 이렇게 이제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다 라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라면의 스프가 조금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먹는 특정 A 라면이 외국에서 똑같은 A 라면을 끓였는데 맛이 조금 다른 거야. 현지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식품 개발과 연구를 통해서 레시피를 식품 영양학과 전공자들이 레시피를 만든 거예요. 똑같은 라면도 한국에서 판매되는 것과 특정 나라에서 판매되는 것 조금 다르대요, 맛이. 김치 빠질 수 없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이 됐대. 슈퍼푸드. 이것만큼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이 없다. 발효식품의 대표 주자가 되었습니다.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건데 중국이 자꾸 지그들끼리 화난다. 교수님 화난다. 우리나라 겁니다. 다양한 변형과 응용이 가능해요. 김치 가지고 우리나라 해볼까? 김치 볶음밥도 해먹을 수 있고 김치찌개 해먹을 수 있고 찜도 해먹을 수 부쳐 먹을 수 할 게 너무 많다. 김치만 가지고 씻어 먹고 찢어 먹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수님 흥분했네요. 컴다운. 건강식품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발효식품,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아서 이제 김치가
마트에서도 판매되고 외국의 마트에서 김치를 발견하고 오 신기하다 이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분식, 떡볶이, 친구, 튀김, 김밥, 순대 많죠? 뭔가가 많아요. 그중에 이제 떡볶이가 K푸드에 지금 대표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떡볶이를 먹고 완전히 확 열광했다고 그럽니다. 길거리 음식으로 세계화. 매콤달콤, 매우면서도 달콤하고 여러 가지 조화의 맛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어요. 다양한 토핑으로 변형하고 젊은 층,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는 전 연령층이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10대 여러분들 지금 10대죠? 10대, 20대 많이 좋아하시죠? 외국에도 이제 젊은 층한테 떡볶이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린다고 합니다. 김밥. 여러분들 김밥 좋아하시나요? 김밥은, 저는 이제 조리하는 입장에서 준비 과정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싸가지고 먹으면 끝이잖아. 너무 맛있다. 근데 저와 같이 조리하는 입장에서는, 일이 많지만, 어쨌든, 패스트푸드입니다. 미국에서는 햄버거가, 패스트푸드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김밥이 패스트푸드예요.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말아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주면 끝나잖아요. 그 대표고, 간편하면서도 균형 잡힌 한 끼. 정말 5대 영양소 6대 식품군 여기 다 들어갔을 거야, 아마. 김밥은 정말 균형 잡힌 한 끼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은 건 아시죠? 아시고 드셔야 될 겁니다. 자, 다양한 재료가 활용. 알록달록 색깔도 되게 예쁘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넣어서 자기 개인 취향에 맞춰서 또 싸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재료 활용 가능하고 비건 옵션으로도 인기입니다. 비건 하시는 분들이 김밥에 채소만 넣고 정말 100% 비건, 정말 완벽한 비건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시죠? 계란도, 달걀도 안 먹고 이런 분들 다 그런 거 빼고 정말 비건으로만 채소만 해가지고 근데 맛은 또 있어. 그렇게 또 그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채식주의자, 비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외국은 더 많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K푸드, 이거 말고도 이제 불고기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세계 시장을 진출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현지화와 전통성을 균형 있게 맞추고 있다. 현지인에 맞추면서 우리나라 정통을 고수해 나가는. 우리 걸 그대로 갖고 가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들의 입맛에 조금 맞춰주긴 해야 돼. K푸드가. 그 다음에 조금, 간을 조금 약하게 한다든지, 매운 정도를 조금 줄인다든지, 그런, 우리가 연구는 좀 해야 됩니다. 외국에 들고 나가서 판매하려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냥 안 되고. 식품 안전성 확보, 이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려면 굉장히 식품 위생 안전 보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예요.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특히 선진국 진출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한번 이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유통기한, 그다음에 소비기한의 연장 기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롱런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딜리버리 하는데 우리나라 식재료를 외국에 나가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지에서 공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재배해가지고 공수해서 나가야 되는 특정 식재료가 많이 있어요. 그 나라에는 없는 거. 그 나라에서는 만들어지는데 조금 맛이 다른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면 식재료의 유통기한, 소비기한의 연장의 기술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포장하고 블렌딩 전략이 필요하다. 마케팅, 포장하고 어떻게 그 외국 사람들, 식습관,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나라별 그 국민성을 좀 고려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왜 식품영양학과에서 이 K푸드 미래 식탁을 우리가 책임져야 될까? 당연한 얘기.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어. 그거는 이제 4년 동안 공부하고, 대학원 가서 또 공부하고, 저는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그래서 일단은 왜 식품영양학과? 우린 전문가니까. 식품영양 전문가니까. 맛을 넘어선 가치를 우리가 소개한다. 맛있기만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맛만 있으면 조리학과 가서 맛있는 거 만드세요. 그거 이제 판매하시고 셰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영양학적인 균형을 우리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양학적인 5대 영양소 6대 식품군 맞출 수 있어야 되는가? 식품의 다양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가? 과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가?
그냥 맨땅에 헤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아무리 맛있어도 이 영양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식품위생학적으로 식품위생보건안전이 확보되어 있는가? 원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돈은 그럼 예를 들어서 셰프가 맛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얼마를 판매할 것인가? 이게 원가 관리도 식품영양학과에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성 보장, 식품위생 관리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해드려야 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외국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국제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가? 요것도 식품영양 전공자들만 할 수가 있는 고유의 전문 영역이 되겠습니다. 건강기능성 연구,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핫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5장에서. 영양소, 건강기능식품도 그냥 만들어서 판매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을 확보받고 검증을 받아야지만이 그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아서 판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은 없습니다. 그냥 판매하다 큰일 납니다. 이제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균형을 설계하고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특수목적 식품, 여기서 말하는 특수목적 식품은 당뇨 환자 식품, 그 다음에 신장질환 식품, 요새 좀 많이 나와요. 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성질환 중에서 혈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맞춤형 특수식품, 항암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되고 있고요. 건강 증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 연구가 식품영양 전공자들한테만 가능합니다. 보존성 향상 기준, 소비기한의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글로벌하게 K푸드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창업, 외국에서 우리 K 푸드를 이제 레스토랑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소비기한 연장 기술이 필요하다. 포장 기술이 개발되어야 되고 신선도 유지 방법, 식품 보존 시스템, 위생 안전 보건이 확보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식품 설계, 식품 개발하고 영양과 맛의 균형을 설계하고 식품 트렌드, 어떻게 지금 트렌드가 가고 있는가 면밀하게 어디에 지금 무슨 식품을 만들면 돈이 될 것인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 식품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파트를 우리는 식품영양학과에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푸드테크에 대한 얘기 할게요. 푸드 플러스 테크놀로지, 음식의 기술을 더하다. 음식 플러스 기술. 이제는 테크놀로지가 빠질 수가 없어요. 챗GPT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챗GPT 안 쓰는 분 계신가요? 저도 굉장히 나의 친구, 계속해서 대화를 하며 나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테크놀로지는 반드시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푸드테크의 정의 보겠습니다. 식품과 기술의 융합. 식품과 기술을 융합했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이거를 갖고 놀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전통적인 식품 산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라. 전통성은 유지하되 거기에 테크놀로지를 접목하는 겁니다. 과거의 전통을 버리라. 이거 안 됩니다. 전통은 그대로 고수하되 플러스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그렇게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라든지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고 챗GPT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VR이라든지 가상현상 등 가상현실 세계를 거기에도 푸드가 식품이 같이 들어갑니다.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푸드테크. 자, 푸드테크의 목표 볼게요. 목표. 그러면 푸드테크는 목표가 뭡니까? 더 안전한, 안전성, 더 건강한, 미래지향적인, 더 효율적인, 지속 가능한 식품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더 효율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식품 산업을 선도하자. 이게 푸드테크의 목표입니다. 자, 푸드테크는 어떻게 쓰이는가? 일단은 배달 스마트 주방. 여러분들 배달 앱 이미 많이 쓰고 계시죠? 안 쓰는 분 계신가요? 배달 앱 알고리즘도 여기에 푸드와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것이 배달 앱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손쉽게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주문과 조리를 자동화 시스템. 지금 급식 현장에서 위험한 조리, 튀기고 기름 쓰고 고온이고 굉장히 어려운 그 조리 기능 파트는 로봇이 합니다. 로봇이 하고, 그리고 또 하다못해 요즘에는 식당만 가도 웬만한 큰 식당에는 그 로봇이 배달하잖아. 배달 로봇.
있잖아요. 로봇 조리사도 있고 심지어 무인 주방도 있어요. 무인 카페도 있고 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푸드와 테크놀로지가 결합되면서 식자재도 자동으로 발주하고 음식 시간이 단축되고 사람이 힘들게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아. 우리는 관리자니까 오도만 내리면 돼. 이 기술을 이용하면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내 레시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들이 아니라 로봇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인건비 절감합니다. 그래서 푸드테크 지금 로봇이 나오면서 지금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없어지는 직종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실상은 조리원이라고 할게요. 조리하는 파트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같이 관리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업무는 더욱더 쉬워지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로봇을 우리가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니까. 자, 그 다음에 대체육이 생기게 됩니다. 식물성 고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비건에 대한 많이 하시잖아요. 비건 하시는 분들. 식물성 단백질을 만들거나 콩, 완두, 버섯 원료를 사용하고 육류와 유사한 맛과 식감을 유지하는 푸드를 이제 변형시키는 거지. 이것도 푸드테크에 들어갑니다.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제 비건 시장이 엄청 확대되고 있거든요. 뭐 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만 해도 뭐 여러분들 뭐 체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건이 생각보다 많이 지금 블루오션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체육 이것도 푸드테크 들어가고 글로벌 트렌드와 연계되어 있다. 개인 맞춤 식단 시대로 왔다. 개인 맞춤형, 환자 맞춤형, 질환 맞춤형, 개인 건강 상태 분석하고 키오스크 같은 거 있죠. 키오스크 아니면 챗GPT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고 우리를 이제 그 컴퓨터에서 우리를 분석하는 거지. 너의 건강 상태를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식단을 짜주는 거야. 그렇습니다. 유전자 정보 활용도 해요. 사람마다 DNA가 다른 건 아시죠? 그리고 알레르기를 자동 감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알레르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말 안 해도 되고 가장 무서운 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한테 그거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썼을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땅콩 알러지가 심한 친구가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닭강정을 만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땅콩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친구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급식 먹고 그 급식 식당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아나필락시스가 온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영양사 책임이거든요. 영양사가 그걸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푸드테크가 이제 적용되게 되면 저 친구는 알레르기가 자동 감지되게 되면 알아서 우리가 걸러내는 거죠. 그 친구한테는 닭강정을 제공하지 않고 다른 걸로 대체한다든지. 질병 예방 식단 을 우리가 제안해 드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의 특정 질병에 맞는 식단을 우리가 짜드릴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영양소의 균형을 최적화할 수도 있고 계산을 컴퓨터에서 다 해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식습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컴퓨터에다가 특정 우리 대상자들의 데이터 백업을 다 해놓을 수가 있어요. 푸드테크가 만나면. 그래서 맞춤형의 개인별 식품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급식 시스템, 급식이 자동화로 되고 있어요. 점점 이제 로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영양 균형 자동 계산되고 있고 식자재도 관리가 효율적입니다. 요즘에 다 컴퓨터로 재료 주문이라든지 관리가 그리고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다 뜹니다. 컴퓨터에서. 그래서 우리 일이 많이 수월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알레르기 학생을 관리할 수 있고 잔반량 어떤 특정 식품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대상으로 하는 대상자, 급식 대상자들의 선호, 어떤 음식을 좋아하더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컴퓨터 데이터로 우리가 확보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분석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챗GPT와 인공지능과 이 컴퓨터를 활용만 잘하면 돼. 우리가 하는 거는 활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데이터 기반 식품 관리. 미래에는 음식도 데이터로, 자, 베이스로, 데이터로 다 관리합니다. 식품 이력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식품이 이 원재료가 어디서 왔느냐. 지금 다 우리가 데이터로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경북 영덕에서 누가 이거를 생산해서 어느 유통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왜 우리가 확보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식중독이 일어났거나 이 식재료에 문제가 있을 때 전수조사하기 위해서 어디서 왔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을 실시간으로 우리 체크.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편의점만 가도 소비기한이 지난 것을 바코드에 찍으면 바로 뜹니다. 이건 판매가 안 된다고. 그것도 데이터 기반 식품 관리예요. 식품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당연한 얘기. 소비자의 신뢰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컴퓨터를 믿죠? 여러분들? 믿나요? 자, 식품의 낭비를 감소할 수 있다. 자, 요즘 주목받는 식품 트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 저염. 왜냐하면 건강에 굉장히 우리가 집착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건강에 민감합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나이가 어리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고령화 시대 되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그렇게 하십니다. 건강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요. 건강 프로도 되게 많아요. 미디어의 확산도 그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저당.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덜 달게 먹어야 된다.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된다. 많이 하시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근육량이라든지 유지 증가 관심, 벌써 헬스 트레이너 많이 얘기했죠. 우리 학교에 특정 한 명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동물성 말고. 동물성은 몸에 안 좋다고 인식이 된 거 다 아시죠? 육류는 아무래도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에 대해서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단백질 강화 식품 인기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중에서 물론 세 가지 다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 빠지면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특히나 근육이라든지 건강에 대하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고단백식을 많이 하시려고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 단백질 식품이 제품화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비건. 비건에 대해서는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동물 복지를 고려해서 이제 비건을 한다는 분도 많이 계세요. 환경보호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저탄소 운동 요새 조금 잠잠하긴 한데 저탄소 운동하면서 식품 회사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탄소 운동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거기까지는 못하겠고 아무튼 이제 친환경 비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포장재 사용이라든지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플라스틱, 비닐 쓰지 말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식품 트렌드는 간편 건강식, 혼밥이 많아요. 초고령화 시대에서 또 어리신 분들도 혼자 계시는 분 많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많아요. 혼밥 시대가 크게 지금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편리함까지 다들 이제 막 조리하고 이런 거 이제 간편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밀키트, 반조리식품. 그래서 식품 회사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거야 지금. 바쁜 현대 우리 또 바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를 거기다 건강까지 생각하면서 그리고 편하게 좀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근데 맛있으면 좋겠고 이래서 맞춤형으로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영양소 균형을 고려해서 5대 영양소 6대 식품군을 맞춘 간편 건강식 너무 많이 우리나라만큼 잘 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잘 만들고 있어. 식품회사에서. 식품영양학과 졸업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리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집에서 밥 많이 안 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 트렌드 누가 만드나요? 기업이 아닌 우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이 식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데 있고요. 이 트렌드는 우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이제 식품 영양 전공자이면서 플러스 소비자니까 트렌드를 같이 기업은 마케팅하고
트렌드 형성은 안 하고 이제 판매하고, 우리는 이제 소비자로서 실제 필요를 요구하고 우리가 사 먹고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의 경험과 입소문이 확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에서는. 그래서 만족도 조사 꼭 해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급식을 하는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든지, 임상 영양사는 환자식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직원들도 있잖아. 병원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되게 많잖아요. 원무과도 직원 선생님들, 그 직원들의 식사도 우리가 책임지거든요. 만족도 조사해야 돼요. 필수. 그래서 그들의 니즈가 뭔지, 원하는 게 뭔지, 트렌드가 뭔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그 트렌드는 소비자, 그 대상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 건강인식. 사회적 변화는 친환경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친환경적이 정말 중요한 꼭지가 들어왔어요. 특히나 식품영양 전공자들도 공부할 때 마지막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요소는 항상 환경 친화적인 식단을 짜야 된다 이렇게 오거든요. 거기에다가 건강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생활방식 변화와 이제 식품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식품 선택 기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합니다. 식품도 그냥 식품 선택하지 않아요. 건강에 좋은 거, 유기농 이런 것들.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학구열이 많고 교육열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요즘 사람들 많이 배웠잖아요. 디지털 환경에 정보 공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웬만한 정보가 지금 다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 변화와 건강인식과 이 정보들, 디지털 환경의 정보들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식품 영양 전문가의 역할은 뭐야, 그러면? 우리가 식품 영양학과를 전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우리가 뭔가는 나아야 돼. 전문가니까. 공부했는데 뭐라도 하나 더 알아야 되고, 뭐라도 전문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역할이 뭘까?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식품 트렌드를 분석해야 된다. 요새 트렌드가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그냥 그 흐름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공하는 사람은 분석, 이 트렌드는 어디서 온 걸까? 이 트렌드는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의 니즈와 그런 그 요구사항은 뭘까? 왜 이렇게 가고 있는 걸까?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러면 앞으로 내년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할까? 1년 단위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달별로, 분기별로 하도 빠르게 변하니까. 자, 그리고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을 주도합니다. 건강하면서 영양가를 고려하면서 맛도, 또 맛없으면 또 안 먹어요. 미식가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개발합니다. 소비자를 교육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의 역할,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 교육하고 식습관,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식품 영양 전문가의 역할이 되겠고요. 식품 안전성 반드시 확보돼야 됩니다. 영양 가치 검증하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겠죠. 식품 영양학과 연결하면 일단 K푸드를 개발하고 글로벌 세계화로 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과 품질 관리 두 가지를 잡습니다. 푸드테크, 당연히 우리의 역할이죠. 기획하고 연구하는 역할. 건강과 사회 트렌드를 분석하고 건강 플러스 맛 플러스 사회 트렌드를 이제 변화에 민감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식생활 교육의 컨텐츠 개발하는 거. 요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식품 영양학과는 어떤 친구들한테 잘 맞을까요? 일단 음식에 대해 좀 관심이 있어야 돼. 먹는 거 일정 좋아하지 않고 관심 없는 친구들은 오면 좀 힘듭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음식에 좀 관심이 있어야 돼. 맛있는 거 좀 좋아하는 친구들. 호기심이 좀 많은 친구들. 이거 뭐지? 음식을 탐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다양한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친구. 요리와 식재료에 관심이 있는 친구. 맛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좀 이해하고 싶어 하는 친구. 식품 개발에 나는 새로운 걸 만들고 싶다. 좀 창의적이다.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트렌드 분석형. 난 트렌드에 민감해요. 저는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해가지고 뭐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난 해봐야 됩니다. 새로운 유행에 민감한 친구들, 소비자로서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 심리가 있는 친구들, 시장 변화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고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잘 맞아요. 건강 관심형, 건강한 식생활, 내가 좀 건강하게 살고 싶다. 아무거나 안 먹는다 나는, 이런 친구들. 자,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이 많고 영양소와 신체 관계, 나의 몸에 다이어트나 근육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친구들, 호기심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병원에 보건직이나 질병 예방과 식이요법, 식사요법, 내가 특정한데 조부모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특별한 질병이 있다는, 그러면 어떤 식사를 하면 좋을까?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 타인의 건강을 돕고 싶은 친구들. 잘 맞고요. 미래 산업형, 미래 지향적으로. 나 미래에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창업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K푸드 외국에도 나가고 싶고, 그런 친구들. 기술과 식품융합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 뭘 해보고 싶다. 자꾸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이런 친구들. 스타트업. 외식 산업에 관심 있는 친구. 지속 가능한 미래 식품. 관심 있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우리 학과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저는 우주 산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에 식품을 넣는데 어떤 식품을 넣는지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쪽에 좀 미래지향적인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 저는 이제 만드는 거 잘 못하는데요. 우리는 조리학과가 아니에요. 조리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조리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와 함께 미래의 건강식탁 누가 책임진다? 고신대 식품영양학과. 우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 맞춤 건강 시대, 필수 미래 전공, 없어지지 않을 전공, 식품영양학과.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6개 강의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어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식품영양학과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 오해를 많이 풀어봐 주시고 우리 식품영양학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고신대 식품영양학과 좋은 이미지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가 총 6개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고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지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